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한국에 왔습니다. 직전에 대만을 방문해서 미중 간의 군사적 충돌 직전의 안보 위기를 불러왔는데요. 미중 갈등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한국으로서도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가열되는 미중의 신냉전,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가 최근 발간한 국익의 길에서 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이 지금 펠로시 하원 의장 한국에 와서 직전까지 대만에서 아주 전 세계가 초미의 긴장 상태로 지켜봤는데 네. 미중 지금 참 군사적 충돌 위험성도 제기됐잖아요. 네. 우리 상황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국익의 길이라는 책 제목이 좀 묵직합니다. 네. 어떤 책입니까? 국익의 길? 이번 펠로시 의장 타이완 방문 때 보셨다시피 이게 뭐 일촉즉발의 시대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왔고 지금 폭풍도 지금 만만치 않죠. 지금 중국이 지금 딱 떠나자마자 6개 구역을 해가지고 군사 훈련 들어가고 실제 사격도 좀 한다고 그러고. 대만을 둘러싸고. 예, 지금 그 정도면 어떻게 보면 거의 지금 그 지역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떤 준전시 상태로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앞으로도 많이 생길 거고 지금 또 한국 그 의장이 와서도 지금 우리 정부인사 한 명도 안 나왔다고 또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도 또 지금 환영. 네네네. 그래서 지금 정부인사 한 명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또 지금 우리 정치 내부에서도 또 지금 혼란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의전서열 세 번째인데 누군가가 환영을 좀 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정부 쪽 관료에서 나오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것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미중 신냉전 이야기를 하지만 또 중국한테 보여주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 지금 상대 당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또 이제 이게 중국을 너무 의식해서 한 조치 아니냐 이런 식의 또 말을 되니까 이게 자꾸 지금 혼동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런 논쟁, 이런 미중 간의 이슈가 지금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향후 저는 10년, 20년은 계속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게 10년, 20년 더 갈 거거든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구도 속에서 계속 수렁으로 빠져들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과거하고는 다르게 역사적으로 우리 조선시대 봤을 때 항상 줄타기 외교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밴드웨건 효과죠. 편승 외교라고 하죠. 어디 분명히 이길 국가, 그러니까 패권국에 붙어야 된다라는 그게 우리 역사적인 우리 운명이었던 것들이죠. 근데 지금의 시기는 다르다는 거죠. 한국은 지금의 한국은 미국이 보는 한국, 중국이 보는 한국 예전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데이터를 보면 2021년도 보면 IMF가 우리 많이 이야기했다시피 세계 10위권 나라입니다. WTO가 우리나라 세계 8위 무역권. 홍콩은 또 홍콩에 들어갔다 본토로 들어가니까 실제 우리가 한 7위권의 무역 국가입니다. 군사력 세계 6위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우리 우주항공도 세계 4위권의 국가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미국에 있는 US 뉴스, 그러니까 월드 리포트에서 세계 종합 국력 순위를 발표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8위를 했습니다. 제 종합 국력으로.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그 점수표를 보시면 수출이 88.7%. 7점, 군사력이 한 87점, 그다음에 경제적 영향력이 한 63점. 근데 쭉 내려다 보면 가장 점수가 낮은 게 뭐냐면 국가 리더가 36점. 국가 리더십? 리더십 36점. 정치적 영향력이 34점. 그러니까 여기서 점수를 다 깎아먹는 거죠. 국가 리더십에서. 그다음에 정치적, 우리 내부적인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거로 인해서 지금 세계 8위인데 이거 아니면 더 올라갈 수 있는 더 것들이죠. 올라갈 수 있는데 국가 리더십이 점수를 깎아먹고 그렇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미국이 보는 한국도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제가 이제 책에서도 국익의 길에서도 어떻게 국가 리더야 해야 되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에서 보는 우리나라가 지금 어쨌든 한 8위권 중요한 나라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도 우리나라를 지금 사회 그 기관들 자료를 보면 한 10위권, 11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 스스로를 너무 모른다.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한다. 실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높은 국가인데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우리의 국익이 안 맞으면 노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걸 말씀을 그럴 수 있을까요? 노라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왔을 때 평택을 가는 것도 그렇고 펠로시 이번 의장이 왔을 때도 지금 전반적인 방향은 중국
배싱에 지금 딱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이 갖고 있는 입지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게 미중 신냉전을 한다는 것은 결국 국익과 국익이 충돌하는 겁니다. 예. 미국의 미국의 국익과 국익과 중국의 국익이 충돌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국익은 어디 갔습니까? 우리의 국익은 어디 있느냐? 그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일단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 예. 과거와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저는 많이 강조 여러 우리는 가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네네네. 지금은 세계가 부러워하고 종합국력 8위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 편승해서 달라붙어서 갈 그런 나라가 아니고 양쪽에 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자 그러면 노라고 할 수 있는 점을 한번 이제 좀 보시죠.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 지금 미중 간에 가장 이 경쟁이 치열해진 이유가 이 기술 패권 경쟁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패권 경쟁 지금 어떤 분야에서 어느 정도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제가 이제 국익 일에서도 다양한 미중 신냉전의 영역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시면 일단 기술 패권 이걸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어떻게 구도에 있어 보면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일단은 뭐 그 기술 표준 그다음에 AI 첨단 인재 데이터 그다음에 통상 패권, 그다음 전략 물자 뭐 등등의 분야에서 지금 다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거 대부분 다 미국이 앞서가고 있느냐? 근데 미국은 그렇게 안 봅니다. 미국은 이미 중국에 많이 미국에 지금 붙었다,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잡기 일보 직전이다. 그는 이제 제가 이제 책에서도 여러 가지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헨리 키신저 그 말을 했죠. 작년에 이제 인터뷰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중 관계의 산 증인인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앞으로 미중 간의 부분에서 AI인데 AI는 이미 중국에 넘어갔다. AI는 중국이 미국을 앞서고 있다. 그걸 이제 헨리 키신저가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서는 그분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미국 내에 이런 정서가 있다. 그러면 미국이 왜 중국을 저렇게 자꾸 때리느냐? 그건 간단하죠. 중국의 부상이 결국은 미국을 지금 압박하는 정도에 왔고 미국이 갖고 있는 군사력과 그다음에 기술력, 그다음에 달러 패권 이 세 가지 부분들인데 경제력인데 지금 경제력은 지금 중국이 미국 GDP의 지금 75%를 넘어섰습니다. 그죠?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IMF나 다른 나라도 뭐 2030년도 가면 추월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짧은 시간 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중국의 성장 부분보다 미국은 더 디테일하게 두려워하고 있다. 더 두려워하고 보고 있고 남아 있는 게 반도체다. 그래서 중국 반도체 팔다리를 자르지 않으면 앞으로 경제 안보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이제는 군사 안보, 비군사 안보 나누지 않거든요. 앞으로는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로봇이 싸우고 폭격기가 아니라 드론이 가서 자폭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남은 AI는 이미 중국이 앞선 것 같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이 중국의 팔다리를 자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반도체에서 상당히 어느 쪽에서 해야 되느냐? 양쪽에 지금 신냉전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신냉전이 되면 결국 미중 간에 어느 한쪽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건지 양쪽의 제로섬 게임으로 봐야 되는지 프레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중 신냉전을 제가 미국과 중국 속내를 다 들여다 보려고 했습니다. 자, 미국의 스탠스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국도 중국이 망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미국도 중국의 성장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격차를 벌려야 되고 그것을 이슈화 시켜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 같고 그러면 미국이 이제 글로벌 리더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도움도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냉전 구도로 가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게 지금 윈닝 게임의 제로섬 게임. 우리 한국과 지금 끼어 있는 부분에서는 결국 경제 안보적인 측면이 제일 강하죠. 자, 그러면 경제 안보는 우리가 지금 치포 동맹 8월 말까지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치포 동맹에 가입하느냐는 것은 원칙은 뭐냐면 윈닝 게임이어야 됩니다. 윈윈 게임이어야 된다. 우리가 그걸 들어감으로써 우리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만들어내야 되고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그죠 미래 반도체 산업에서 하는 부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고 미국 시장을 넓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미국이 치포 동맹이 설계해 놓은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설계해 놓은 건 제로섬 게임이다.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는 유일하게 중국의 팔다리를 끊어 놓을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그걸 끊으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보는 이 경제 안보는 제로섬 게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중국을 제로로 만들고 그것을 모든 걸 미국이 다 가져가야 되는 게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게임을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임에 들어가면 자 우리가 그럼 어떤 문제가 되느냐?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얼만큼 되느냐? 그다음 잃을 수 있는 거 생각을 해야죠. 제가 책에서도 얘기했던 게 만약에 그러면 탈중국이고
중국을 버리자라는 분위기 갔을 때 중국으로 인해서 있는 많은 피해, 이 경제적인 부분들을 미국이 우리한테 다 보상해 줄 것이냐? 엄청난 중국의 시장에 있는 피해가 어마어마할 텐데 그게 어떻게 미국이 돼요? 보상해 줄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죠. 아니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없죠. 제가 네. 마지막 그 책에서도 단기적 국익, 뭐 장기적 국익, 구체적 이렇게 나눠서 질문을 8가지 던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할 수 있는 없다라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치포 동맹 이제 8월 말 얼마 안 남았는데 미국이 설계한 이런 제로성 게임의 치포 동맹이 아니라 조금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을 짜야 되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야, 그러면 미국이 우리 똑같이 제재하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짤 수 있느냐? 우리 능력이 그렇죠. 되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미국이 원천 기조가 미국 안 주면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돼요, 진짜? 그다음에 미국이 중국 제재하는 것처럼 한국 제재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그렇게 가면 저는 일단 치포dom에 가입하는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단 지금의 미국판 설계는 아니다. 그거는 내 등 뒤에 완전히 적을 두는 겁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적이 내 등 뒤에 바로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윈윈 게임에 새롭게 설계를 한다.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네. 가정을 한다면 만약 안 들어가 하면 제재할 것이다. 저는 일단 가입해야 된다는 동의하는데 일단은 가입하되. 가정을 한다 했을 때 미국은 제재 안 합니다. 제재를 네. 못 한다. 만약에 미국이 제재하면 중국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중국이죠. 우리가 미국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치 쉐어링입니다. 동맹 가치 쉐어링. 한국이 입장을 이해를 해주는 게 맞는 것들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겁니다. 이거는 예. 우리의 국익이 아닌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으면 우리의 국익을 이야기하고 싶은 우리 거예요. 국익을 예. 위해서는 일단 가입을 하면서 그래서 가입을 하되 그것을 윈윈 게임에 설계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것과 동시에 뭘 해야 되냐면 대만하고 같이 연맹을 해야 됩니다. 대만과 대만도 연맹을 지금 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독소 조항 아까 반도체 뭐 보시면 동맹 지금 법안도 있고 치포도 마찬가지 독소 조항 중국에 더 이상 공장을 내면 안 되고 중국에 모든 걸 하면 끊어놓겠다는 것때 지금 우리 삼성과 SK뿐만이 아니라 인텔도 그렇고요. 지금 TSMC 이번에 펠로시 여장도 만났지만 그 속내가 매우 복잡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같이 연결을 같이 해야 됩니다. 대만과 연대를 해서 우리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작년에 미 상무부 장관이 우리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 정보 내놔라고 했을 때 그랬었죠. 네, 정부에서는 전 정부에서 좀 우왕좌왕했습니다. 어떻게 되지? 결국 기업들이 결국 이 기밀 정보를 빼고 줬다는 거죠. 중요한 그쵸? 기밀은 빼고 빼고 줬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만에서 우리 같이 연대하자. 이건 안 된다. 이야기를 하자. 근데 우리가 계속 이게 우왕좌왕했던 것들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기업들이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것은 정부가 해줘야 되는 이야기. 그렇군요. 이게 마지막 질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치포동맹처럼 우리 국익을 위해서 그런 윈윈 작전을 짜야 되는데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또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장도 중국도 계속 우리 파트너로 우리가 좀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전략적 협력 방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 우리가 스스로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우리를 알고 네. 한미 동맹은 근간입니다. 예. 그 근간을 기본으로 하는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우리가 같이 있는 부분들을 정확히 명확한 스탠스를 내는 게 매우 중요하죠. 지금 이게 전 정부나 지금 정부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한중 간의 전략적인 소통, 그러니까 소통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치포동맹이 잘못됐어요. 우리는 치포동맹 가입을 했는데 이건 중국 견제하는 게 아니야라고 이야기했지만 미국에서의 브리핑은 공동된 중국 견제를 말하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중국과의 정부 간 한중 간의 소통이 제가 볼 때는 전 정부부터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다. 잘 안 되었다. 이게 소통이 안 되면 계속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해를 하고 서로. 그래서 지금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 국익 관점에서 한중 간의 소통을 더 강화하고 더 명확한 스탠스. 우리 스스로 내부적으로 만드는 그런 잡음을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걸 우리 내부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만약 그게 쏠리면 중국은 생각도 안 하는데 계속 또 우리를 또 압박하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네,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의 길은 무엇인가? 국익의 길을 제대로 찾자는 주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